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 GV80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네시스 브랜드가 첫 번째로 만든 SUV,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SUV라는 형태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선택했었던 트림, 이런 개념들까지도 전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트림의 그레이드들이 나뉘어져 있었죠. 그 상황에서 옵션을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이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 트림에 내가 4륜 구동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패키지를 넣을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요. 외관 색상, 그리고 실내의 투톤 컬러들, 이런 것들까지 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어쨌든 기본 가격은 6,5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넣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넣게 되면 9천만 원대까지 가격이 높아지는 GV80입니다. 네,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중압감이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이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보게 되면 차가 조금 더 거대해 보이고 압도적인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제네시스 SUV 같은 경우는 컨셉카로 등장을 했는데 양산형이 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나아진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보는 느낌은 벤틀리 벤테이가가 떠오르긴 합니다. 이런 실루엣, 그리고 프로포션, 이런 부분들은 고급 SUV가 많이 떠오르긴 해요.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제네시스가 그동안 추구했었던 그런 디자인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고요. 이상엽 전무가 일단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두 줄로 간다, 두 줄로 간다고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주간 주행등에서 뻗어나오는 이 라인은 사실 다른 모델들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건데 GV80에서 조금 더 선명해졌고요. 이 주간 주행등, 그리고 방향 지시등이 양옆 휀더 부분까지도 이어지고요. 자연스럽게 테일램프의 디자인까지도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도 풀 LED 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사양들은 정말 빠짐이 없이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크레스트 그릴 같은 경우도 G90과는 조금 디자인이 달라요. G90 같은 경우는 살짝 와인잔처럼 생긴 오각형이라고 했다면, 지금 완벽하게 방패처럼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런 세부 디테일은 G90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G90은 이 마름모가 서로 붙는 부분에 이렇게 십자가 같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부 사라졌죠. 그래도 이 크롬으로 처리한 부분들은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철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컨셉카, 그리고 고급차에서 보던 이런 본인 라인들, 이 엠블럼을 살짝 끌어안은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고요. 보닛이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급차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인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됐고 입체적인 느낌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공장에서 빠르게 제작을 서둘러서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파팅 라인이 복잡하게 엮여 있거든요. 여기가 조금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 같진 않네요. 좌우 단차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범퍼 디자인, 이런 것들도 사실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한 부분들이 그대로 씌워져 있고요. 좀 더 날렵함을 강조한 부분들도 있고, 크롬으로 처리하면서 화려함이나 좀 시선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GV80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전장이 조금 짧습니다. 하지만 휠베이스는 후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옆면에서 봤을 때 차체 밸런스는 기존에 봤었던 현대차, 기아차의 SUV와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 비율 측면에서는 확실히 후륜 구동 모델이 갖는 장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휠입니다. 국산차 최초로 이제 22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어요. 21인치까지는 있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22인치 휠은 국산차 최초입니다. 최근에 이 정도 사이즈의 SUV, 특히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는 22인치 휠이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제네시스도 그거에 맞춰서 22인치 휠을 넣었고,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도 컨셉카에 있었던 것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사실 휠이 굉장히 크면 이 내부가 훤히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캘리퍼 같은 경우도 좀 더 멋있게 만들어서 제네시스 엠블럼 박으면 예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적용되어 있지 않네요.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보는 캘리퍼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세련된 SUV, 고급스러운 SUV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일반적인 SUV는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는데, 지금 바디 색깔과 동일하게 처리를 해놨고요. 옆면에서도 크롬 라인이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고 좀 화려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별도의 버튼 없이 손잡이를 열면 문이 열리는 방식이고 소프트 클로징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옆면에서 또 봐야 되는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는 두 줄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개의 캐릭터 라인인데 보니 가장자리를 굉장히 굵게 들어온 선은 이 도어 쪽에선 사라지다가 다시 팬더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보니 끝단에서 시작된 이 선 같은 경우는 아예 차체를 쭉 이어져 있습니다. 좀 역동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C필러 부분의 디자인, 이 쿼터 글라스의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좀 기존에 없었던 그런 느낌이고 좀 날렵함을 많이 강조한 느낌이라서 이런 부분의 디자인은 앞으로도 계속 고수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뒷모습 디자인은 제네시스가 공개했던 사진에도 없었습니다. 테일램프의 형상을 알고 있었는데 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행사장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냥 이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상당히 재미없고 센스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끝단을 표시를 좀 다르게 해놨죠. 그래서 조금 속도감도 느껴지고 볼륨감도 많이 느껴집니다. 뒤에 이런 디자인도 선을 이렇게 LED를 얇게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밝기도 일정하게 만들어놔서 좀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고, 이 안에서 마치 거울처럼 반사되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입체적인 느낌이 세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별도의 머플러가 없어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스트 그릴처럼 생긴 머플러가 양쪽으로 붙습니다. 디젤 모델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자,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 와이퍼 밑부분에 버튼이 있습니다. 좀 너무 고급스럽지가 않은데? 소재가 상당히 좋네요. 일단 확실히 프리미엄을 표방하는 자동차니까 이 안쪽 내부, 트렁크 안쪽의 마감들까지도 꽤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동으로 트렁크를 접을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네요.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7인승까지 있는 모델이거든요. 7인승은 이제 100만 원이 추가되는데 이 5인승으로 사용했을 때가 이 공간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화려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를 경험했는데 이 차는 그들보다도 확실히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네요. 이 쿼터 글라스만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가 일단 여기에 두 개가 있죠. 스피커도 일단 이쪽에 두 개가 있고 밑에도 있어요. 렉시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면 총 18개의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열까지도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시트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2열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전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고 앞뒤로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느리지? 등받이는 좀 빠른 편이, 많이 누울 수 있네요. 가죽 질감, 이거는 진짜 벤츠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가죽의 질감이나 쿠션감도 상당히 좋고, 이 형상 자체도 지금 옆구리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좀 감싸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뒤에서 별도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통풍까지도 있어요. USB 포트 그리고 220V 단자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네, 천장에 이렇게 거울 그리고 조명까지도 있고요. 조명도 LED가 상당히 은은하게 들어오네요. 이 햇빛 가리개도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도 이 정말 2열에서 하늘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뻥 뚫려져 있습니다. 자, 썬루프는 이 앞쪽만 다 열립니다. 이 천장 소재도 좋네요. 스웨이드 재질로 천장을 잘 마무리를 했고, 이 앞쪽에 무릎이 닿을 수 있는 부분들 여기도 약간의 쿠션도 있고 인조 가죽으로 잘 덮어 놨습니다. 확실히 손에 닿는 부분들은 촉감이 상당히 좋아요. 와, 이거 지금 스티어링 휠이 정말 얘기가 많았거든요. 여기 럭비공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느낌이 정말 생소해요. 신기합니다. 그립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느낌은 좋아요. 좀 굴곡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전혀 손잡는 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버튼 조작하는 것들도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버튼도 이거 완벽하게 새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이 실내에 있는 버튼은 거의 다른 차가 공유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독특합니다. 독특한데 좀 이상해요. 그리고 가죽 소재뿐만 아니라 이런 원목, 일단 소재가 상당히 좋거든요. 소재가 상당히 좋은데 이 핸들 윗부분에 이 플라스틱은 이런 건 좀 아쉽네요. 이거 좀 더 고급스럽게 가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소리 들리시죠? 소재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도어 쪽에서 윈도우 그리고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부분도 완벽하게 디자인을 새롭게 했고 크롬으로 도금까지도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 와이퍼 그리고 방향지시 등에 있는 이 레버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새로 했죠. 자, 그리고 센터 콘솔 쪽에 있는 이게 크리스탈 같은 느낌이네요. 다이얼이 그냥 생 플라스틱이 아니라 안쪽이 좀 비치고 안쪽에서 조명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모니터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 돌리는 감각 좋습니다. 조그 셔틀 움직이는 건 좋은데 이걸로 무언가를 조작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터치까지 되네. 그리고 뭐 두 손가락으로 삭제, 띄어쓰기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합니다. 좋네. 메뉴도 엄청 많고 디자인이 전부 싹 바뀌었죠. 그리고 이 모니터 자체도 고급 세단이 이제 12.3인치, 12.3인치 이렇게 쓰지만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14.5인치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놓였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누르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이쪽 부분 이 반 정도는 잘 눌리는데 지도 봐. 요 끝에 누르면 이렇게 허리를 빼야 돼요. 근데 이거 잘 만들었다. 이 나무 재질도 괜찮네요. 제가 원래 우드 트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정도 원목을 가공한 거면 괜찮습니다. 공조 시스템을 따로 이렇게 빼놔서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정말 좋고요. 이 안에도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기능들은 버튼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게 보조석에 타시는 분의 왼쪽 무릎이 닿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쿠션을 상당히 많이 넣고 가죽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네, 엔진 레이아웃이 다른 제네시스와는 완벽하게 달라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V형 엔진을 쓰고 있지 않고요. 직렬 6기통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G80이나 G90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G90 같은 경우 그리고 G80 세단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마운트, 휠하우스 부분이 완벽하게 수직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체 끝단까지 이렇게 뽑아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 실내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스트럿바 같은 경우도 엔진 자체가 이렇게 작아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무게를 중심으로 잡고 조금 더 단단하게 강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쪽이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엔진이 가운데로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이제 터빈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뭐 다른 전륜 구동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들어간 거고, 유럽 브랜드에 비해서도 꽤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 실린더가 있으면 그 중간 정도의 앞바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는 행사장이고요. 행사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색상의 제네시스 GV80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컬러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특징적인 게 무광 컬러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매트 색상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스포츠카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거든요. 상당히 좋네요. 시선을 정말 딱 사로잡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색상, 무광으로 처리된 그린 색상이거든요. 이거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고급차 같아요. 이제는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외부 패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경량화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자석이거든요. 자석인데 보닛엔 안 붙어요. 보닛은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쓴 것 같고요. 휀더는 이렇게 붙죠. 도어도 이 앞도어 그리고 뒷도어 전부 알루미늄 패널을 썼어요. 그리고 이 뒤에 휀더 부분은 철판이 사용이 됐습니다. 겉모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제작하는 소재 그리고 경량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쓴 것 같고요. 실내 색상 같은 경우도 조합을 하다 보면 20가지 정도 넘어가는 그런 투톤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느낌인데, 아이폰. 네, 지금까지 GV80 신차 발표회에서 GV80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정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빨리 시승차를 받아서 다양한 테스트도 해보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GV80은 무광이 답인 것 같습니다.